요 40번 지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할 때 내용 파악을 꼼꼼히 해 두시는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퍼스를 한다는 얘기는 당황해야 한다는 얘기. 언제? 구별하라고 할 때. 뭐를? 오른쪽과 왼쪽을. 그래 놓고 이제 왼 다음에 asKing으로 들어가느냐 asked로 들어가느냐인데, 어쨌거나 웬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할 때 접속사. 접속사가 나왔으면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사구문. 자, 이제 능동태 분사구문을 선택할 거냐, 과거분사 PP 수동태 구문을 선택할 거냐. ask가 오형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지. 이 얘기는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 보호가 붙어야 되는데, 요구하다,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라서 목적격 보호에는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앞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수동태 분사구문이 되지 능동태 분사구문이 되지를 못한다. 이해됐죠? 오른쪽과 왼쪽 좌우를 구분하라고 할 때는 되게 당황해 하지만, 그 똑같은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위, 아래, 앞, 뒤를 뭐 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determine. undermine은 해치다, 손상시키다. 여기서 쓸 수는 없지. 자, 세 가지 방향이 나왔지. 첫째는 좌우 방향.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위, 아래 방향과 앞뒤 방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 과학자들은 제시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을 세 가지 차원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차원 모두가 아니라 오직 두 가지 차원만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했듯이 좌우, 위아래, 앞뒤. 경험은 세 가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다. 그 두 가지가 뭘까? 하나는 수직적 차원. 뭘 얘기하겠니? 위아래를 얘기하지, 그지? 또 하나는 horizontal, 수평적 차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평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얘기를 하는 걸 거란 말이야. 그지? 이 두 가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다시 쓸게. 앞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수직적 차원인데, 수직적 차원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정의가 되지.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이라고 하지.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수평적 차원인데, 수평적 차원은 아까 말했듯이 앞뒤, 다시 말해서 프론트 백 차원. 그거는 또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첫째는 감각, 두 번째는 먹이 섭취. 이것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특히 이제 먹이 섭취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 원시인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앞을 향해서 쭉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사냥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얘기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나 영향을 미친다의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수직적, 수평적 차원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가와 나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 써봐라 그러게 되면 수직과 수평의 차원인데, 자, 영어로는 vertical, 그리고 수평은 horizontal. 자, 차원에 해당하는 dimension. 자, 요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와 나겠지. 이해되었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멀고 가깝다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평적 차원이고, 멀고 가깝기. 위험이 위에 있느냐, 예를 들어 독수리. 위험이 아래에 있느냐, 예를 들어 뱀.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한 수직적 차원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조상, 고대 원시인들한테 중요한 차원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은 고대 원시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했지. 그렇지만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좌우의 축이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자연에서 원시인들에게는 뭐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relevant. 낫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일 낫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irrelevant를 써야지. 중요치 않은. 지금은 낫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그래놓고 이제 곰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을 예를 드는데 곰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위험한데 그게 업사이드 다운, 뒤집히면,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어야 될 게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게 왼쪽에 있다면 그때는 아니란 말이야. 뭐가 아닐까? 위험하지가 않다는 얘기지. dangerous. 필자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곰의 좌우가 뒤집히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자연에서는 사실상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좌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식할 필요가 원시인들한테는 없었어. 자연에서는 애초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똑같은 논리가 한번 되풀이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장면을 관찰한다고 쳐. 관찰하다. 이 장면에는 포함이 됐는데 뭐가 포함됐냐면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혹은 표지판 같은 경우. 이랬을 때 인공적인 물건에서만,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물건에서만 구분할 뿐이야. 뭐를 구분하나? 좌우가 어떻게 된 거? 뒤집힌 거. 뒤집힌. 좌우가 똑바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공적인 물건에서만 좌우가 뒤집힌 것을 발견할 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좌우가 뒤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인공물에서만. 이 얘기는 자연에서는 좌우가 뒤집힌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없나? 자연에서는 애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좌우의 차원이라는 것은 자연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진화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을 경험한다고 그랬지? 좌우, 위아래, 앞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지? 하나는 수직, 하나는 수평.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진화에. evolution. 이 진화에 각인된 유전자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발휘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뒤를 구분을 잘하고 위아래는 구분을 잘하는데 좌우를 구분을 잘 못해. 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좌우를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유전자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지, 그지? 자, 문법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얘기를 할게. 낫이 들어간 부정문 다음에 as가 붙었는데 사실 이 문장에서는 생략된 게 하나가 있어. 낫이 들어간 부정문이 as와 만났을 때 이 문장에서는 as가 한 번 보이지만 사실은 as가 있었지. 그러다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엄연히 as가 두 번 나오는 원급 비교였다고. 해석을 하자면 이런 해석이 나와. 자연에서는 말이야, 위아래만큼 좌우는 중요하지 않고 앞뒤만큼 좌우는 중요하지 않다. 엄연히 as 두 번 들어간 원급 비교를 부정한 건데 두 번째 as 이하가 이렇게 생략이 돼서 우리 눈에는 not과 더불어 첫 번째 as만 눈에 보이는 거지. not과 더불어 첫 번째 as만 눈에 보이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와 보고. 어쨌건 이 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 앞뒤냐 위아래냐 좌우냐 공간인식이지, 그지? 거리인식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공간인식에서 좌우라고 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혹은 중요하지도 않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 우리 인류의 뇌 특성인데 어떤 특성?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했지, 그지? 진화적 특성. 구조적 특성이 아니라. 자,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내용적 측면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라고 했어.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